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짱친,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혹시 한 나라의 경제 전체가 어떻게 균형을 딱 잡는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질문, 국민 경제의 균형에 대해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경제학 언론의 바이블로 불리는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교재를 바탕으로 복잡한 이론을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시장에서 사과 하나를 살 때도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정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한 나라 경제 전체도, 이 거대한 시장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균형점을 찾아가거든요. 이 균형이 바로 우리의 소득 수준과 물가,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과연 이 어마어마한 균형은 대체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할 지도입니다. 먼저 국민 경제의 균형이 뭔지 그 개념부터 확실히 잡고요. 경제학자들이 쓰는 비밀 무기 AD, AS 모형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균형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때, 또 경제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 마지막으로 그냥 둬야 하나? 아니면 정부가 나서야 하나를 둘러싼 세기의 논쟁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도대체 경제학에서 말하는 국민 경제의 균형이란 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로 나라 전체에 사려는 힘, 즉 총수요와 팔려는 힘, 즉 총공급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국민이 사고 싶어하는 물건의 총량과 모든 기업이 팔고 싶어하는 물건의 총량이 일치하는 어떻게 보면 마법 같은 순간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한 나라의 전체적인 물가 수준과 국민 소득,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성적표가 결정되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요, 경제학자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균형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ADAS 모형입니다. 자, 이 멋진 분석 도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AD 총수요부터 볼게요. Aggregate Demand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경제 주체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들, 기업, 정부, 심지어 외국인들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과 서비스를 얼마나 사고 싶어 하는지를 전부 다 합친 거예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AS, 총 공급은 뭘까요? 이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생산해서 시장에 내놓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을 말합니다. 자동차, 반도체 같은 물건부터 시작해서 교육, 의료 같은 서비스까지 경제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걸 포함하는 개념이죠. 자, 드디어 두 주인공이 만났습니다. 이게 바로 ADAS 모형 그래프예요. 가로축은 국민소득 Y, 세로축은 물가 수준 P를 나타내죠.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파란색 총수요 곡선과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빨간색 총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바로 저 이 별표 지점이 국민 경제의 균형점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균형 국민소득과 균형 물가가 결정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경제의 스위트 스팟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 균형점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지점일지 몰라도 과연 항상 우리에게 좋은 상태,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만약 총수요와 총공급이 딱 만났는데 그 결과가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거나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는 상황이라면요. 그건 결코 좋은 균형이라고 할 수 없겠죠. 꼭 기억하셔야 해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은 그저 안정된 상태일 뿐 그게 반드시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바로 이 두 그림이 그 잘못된 균형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왼쪽은 경제가 너무 뜨거워서 과열된 상태, 마치 엔진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인플레이션 갭 상황이고요. 오른쪽은 반대로 경제가 너무 차갑게 식어서 시동이 꺼져버린 경지 침체 갭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갭은 경제가 낼 수 있는 정상적인 생산 능력을 초과해서 과속하는 상태예요. 너도 나도 돈을 쓰려고 하니까 물건은 부족해지고 당연히 물건값은 계속 오르겠죠. 경제 전체에 거품이 끼는 겁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만 가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한숨만 나오는 상황. 바로 그게 인플레이션 갭의 현실이죠. 반대로 경기 침체 갭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고통일 수 있어요.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공장 가동을 멈추고 결국 사람들을 내보내게 되는 상황. 바로 높은 실업률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경제가 자신의 잠재력을 100% 발휘하지 못해서 생기는 아주 슬픈 상황인 거죠. 자, 그럼 경제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라는 병에 걸리면 영원히 아픈 상태로 있어야만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경제에는 스스로를 치유하는 아주 기특한 자연치유 능력이 있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자동조정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 몸의 면역체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가 아프면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경제를 다시 건강한 상태, 즉 모든 생산 능력을 다 쓰는 완전 고용 상태로 되돌리려는 힘이 작용한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스토리를 따라와 보세요. 첫째, 실업률이 높아요. 둘째, 일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임금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니 생산 비용이 낮아지죠. 그럼 같은 값의 물건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돼요. 즉, 총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스르륵 이동합니다. 넷째, 결국 경제는 물가가 이전보다 좀 더 낮아진 수준에서 다시 완전 고용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제의 놀라운 자동치유 과정입니다. 와, 이 자동치유 능력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 역사상 가장 뜨겁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 위대한 논쟁의 한쪽 편에는 시장의 힘을 굳건히 믿는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시카고 학파가 대표적인데요. 이분들은 경제가 가진 이 자생적인 치유 능력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카고 학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놔둬라.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는 케인즈 학파는 이렇게 외치죠. 기다리다간 다 죽는다. 그 자동 조정 과정은 너무나도 느리고 고통스럽다. 그러니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서라도 총수요를 살려내야 한다. 마치 감기에 걸렸을 때 푹 쉬면서 자연치유를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당장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것이냐 하는 논쟁과도 같아요. 이 논쟁에 대해 케인즈가 남긴 아주 유명하고 통렬한 말이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죽고 없다. 경제가 언젠가는 그 장기에는 회복될 거라는 걸 누가 모르냐는 겁니다. 하지만 그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당장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의 고통은 어떻게 할 거냐는 날카로운 지적이죠. 이 인간적인 고통에 대한 깊은 고민이야말로 경제 이론이 차가운 숫자를 넘어서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케인즈 학파 주장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머릿속이 복잡하실 수 있으니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경제 균형은 총 수요 AD와 총 공급 AS가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둘째, 근데 그 균형이 경제 과열, 인플레이션 갭이나 침체, 경기 침체 갭 같은 나쁜 균형일 수도 있다. 셋째, 경제에는 임금과 물가가 변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되찾는 자동 조정 기능이라는 게 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 느린 자연치유를 믿고 기다릴 것이냐, 시카고 학파,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치료할 것이냐, 케인즈 학파에 대한 세계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 같은 정책 결정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의 힘으로 신속하게 개입해서 당장의 고통을 줄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오래 걸리더라도 시장의 자생력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민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이론을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